반갑습니다. 이야기 재미학습과 상담론을 맡게 된 김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스님들을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스님들과 인사를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또 보다 즐겁고 알차고 보람되는 수업이 되길 바라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학습의 상담론에 대해서 첫 번째 사회적 배경과 재미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학습 목표는 평등교육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평등교육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고요. 재미학습자의 욕구에 대한 필요성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등교육에 대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현대사회와 재미학습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과학의 기술의 변화라든지 수능의 연장으로 인해서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보통신의 수단의 발달 등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학습을 해야만 적응할 수 있는 평생 학습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장에서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통해서 재미학습이 왜로 부각되고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날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많은 학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라 예전에 없던 새로운 기기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 폴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블루투스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항공에서 비추는 우주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기기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습득하게 되거나 또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정작 우리는 그러한 현상이 새로운 학습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 어떤 도구를 다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흔한 말로 스마트한 세상으로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습을 요구하고 있죠. 따라서 재미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일정에서는 재미학습의 사회적 배경이나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재미학습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학습 행동은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고 학습 조직의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학습의 개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재미학습에 참여하는 재미학습자들은 누구인지, 왜 재미학습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배경과 재미학습의 필요성은, 학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버전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그래서 사용법에 대한 안내서를 통해서도 부지기식간 새로운 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학습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모임을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서 동아리 모임을 만들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그런 동기를 올립니다. 예전과 다르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카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밴드의 소통 장비라든지 미화 장소라든지
그런 게 있죠. 원래 이상에. 그래서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소셜 네트워크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습은 오늘날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의 비결을 이해하는 것은 성인학습의 필요성과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학습의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대표적으로 특정인이라든지 세계화, 지식사회, 기술 발전과 사상 혁명,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계화는요, 세계화란 국경을 넘어서 재화, 서비스, 사람, 아이디어, 움직임을 정의할 수 있겠죠. 과거에도 무역을 통해서 국가 간의 제약 교류들은 이루어져 왔지만 현대사의 특성은 그 이동의 속도나 강도가 엄청 빠르고 그리고 엄청나다는 거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국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제품이나 생산을 아웃소싱한다는 것과 저임금의 노동자를 고용해서 생산 가격을 낮춤으로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화의 대표적인 예입되죠. 역사적으로 세계화는 1944년에 열린 베레톤 우즈에 의해서 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44년 이후에 재화의 운송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기술 발전 덕분에 세계 여러 지역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무역의 장벽도 점차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인터넷으로 직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구매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어떤 중개의 매개상을 이용해서 보고 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온라인으로 며칠 만에 아니면 제가 금방 입력하면 한 일주일 만에 빠르게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 하루 만에도 올 수 있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매나 이용이 가능한 재화 서비스가 세계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 방식도 바뀌는 거죠. 제가 앞전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방법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세계화의 힘이 무한 경쟁 시대에 도래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서민이나 사람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늘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국내에 국한되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해서 문제를 유치해야 하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속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가야 하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계속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수 불가결하는 그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상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제품들을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또 좋은 부분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스트레스가 적잖게 있긴 하죠. 이러한 세계화의 힘은 우리의 삶과 직업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를 무대로 인재를 유치하는 기업과 직업, 글로벌 시장 속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세계화의 물결을 생존하기 위한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교육은 그 자체로 상품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사회, 산업사회를 바꾸고 전 세계에 걸쳐서 그리고 인간의 전 생애를 통틀어 학습과 교육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은 사회와 경제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서 교육과 학습 시스템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화된 시장과 경제 그리고 복잡하게 관련된 것은 지식경제로 그리고 오늘날의 기업은 지식을 갖춘 인력과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식경제 또는 지식사회는 산업사회를 바꾸고 전 세계에 걸쳐서 그리고 인간의 전 생활을 통해서 학습과 교육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경쟁력을 깊은 이해, 유연성,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능력과 좋은 팀워크를 포함하고 있는 소위 말해 소프트 기술이라고 불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사회 속에서 일반인들은 변화 속도에 의해서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늘 계속 배워야 하고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생명학습자들의 어떤 욕구가 점점 요구되고 있는 거죠. 정부는 정보의 양은 해마다 2배 이상 증가되고 전 세계 인터넷상의 정보는 90일마다 2배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점점 빨리 급격하게 변화하니까 적잖은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현대사회의 개인들의 평생 학습자로서 자기 주도적이고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의 발달을 위해서 많은 기술을 사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사회는 지식사회 속에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속도에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생명학습자들이 필요한 학습이 필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식사회는 이전의 정보사회가 담고 있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의 바다 속에 빠져 있는 동안 정보가 유용하고 의미 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지식의 의미 있는 단위로 평가되고 조직화되고 구조화되어야겠죠. 넘쳐나는 정보와 데이터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지식의 기반에 사회에서 학습자들은 정보의 검색의 수준이 아니라 정보와 데이터들이 갖는 의미를 발견하고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적하는 새로운 통찰력과 새로운 이해 그리고 새로운 상품들은 지식과 함께 학습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 사회 속에서 일반인들은 변화의 속도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들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겠죠. 그런 것들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학습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와 지식 사회는 의사소통 기술과 인터넷에 의해서 발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스마트한 세상은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이 서로 연결되어서 글로벌 의식이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계화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식적인 교육기관에서만 아니라
지식을 디지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세상으로 누구나 인터넷만 있다면 학습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시에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을 또 향상시키기도 하고 영구할 마음속에서 문화와 협동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조직적으로 자산이 더욱 중요해지고 집단 지진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제작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인과 인터넷 방송을 공유함으로써 세계의 지식이 디지털화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도 제가 수업을 유튜브로 올리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그 수업을 만나고 수업을 할 수 있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도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학습자들에게 기술이 주입되는 단어 그런 것들이 학습의 내용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학습 그 자체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기술 활동이라든지 학습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수들은 새로운 매체에 대해 개방적으로 다룰 수 있고 이를 교수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해서 점점 재능학습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4차 산업혁명과 1세기의 기술에 대해서 알고 살펴보겠습니다. 새천년 시대가 막 시작한 2000년대 밀레니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정보와 연구기술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인력 개발이 중요한 국가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의 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산업, 사회 전반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무엇을, 어떻게,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4차 혁명은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그리고 사회 시스템 전체를 변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무엇을 어떻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까지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변화될 수 있는 수많은 사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죠. AI 시대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4차 혁명 시기에 2020년대 내로 약 71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10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또 새로 발생한다고 하죠. 이런 극적인 변화에 발을 맞춰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또 상대하는 직업 중 가르치는 직업은 AI가 할 수 있겠지만 상담하는 직업은 AI가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 물론 요즘에는 점점 표정까지 읽게 되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발전하기로는 그것이 과연 발전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통적인 의견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직업군들이 바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 직업군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제조하는, 그리고 생산, 건설, 채굴작업, 이런 것들은 지금도 사실은 뭐 탐색하거나 이런 것들은 로봇들이 하고 있죠. 위험한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생산도 자동화 기계로 인해서 많이 사람 손이 줄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 인간에 왜 도움이 될까를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되죠. 사실 발전한다고 해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필요한 부분을 발전시키고 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발전하지 않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측 결과는 오히려 사무직군의 하이트 칼라직군이 제일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수비로 모든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그 회계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격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계 업무를 기계가 할 수 있게 되고 컴퓨터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은 사무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공지능의 발달이 단순 노동의 수준을 넘어서 더 다양한 직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기업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춘 노동력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동화되어 가고 AI의 어떤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인재가 아직 이렇게 많이 양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림과 같이 그림 1-1에 보면 디지털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잘 설명하고 있죠. 첨가하는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은 아직 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감소 추세에 대한 직업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 그래서 첨가하는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은 분석하는 기술이라든지 인간적, 지금은 이제 기계가 하는 것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의 기술도 많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틀에박힌 캐리빙의 기술은 점점 감소되고 있고, 인지의 기술, 내가 이 기술을 꼭 알아야지 손으로 할 수 있는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감소한다라고 그런 1-1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혁명 시기에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모든 답은 인간으로 기대된다는 거죠. 정말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죠. 즉 인간의 정신, 마음, 영혼과 관련된 지능들이 개발하고 몸으로 적용하는 백서를 통해서 혁신적인 변화를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인간의 정신은 맥락적 지능으로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은 정서적인 지능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고 결합하고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과 영감적인 지능으로 변화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과 집단의 목적의식이라든지 신뢰, 등록을 활용하는 능력이죠. 그럼 네 번째, 몸은 신체적 지능으로서 개인적인 변화와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본인과 주변의 건강과 행복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으로 하여금 개별학자들이 21세기를 위한 혁신 기술과 자율정책 기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촉구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세계 경제 포럼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가장 급속하게 시스템 재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분야 중에 하나로는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재팬의 수준을 넘어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역시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성인학습자들의 교육 방향이 되고 평생 교육에 대한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업을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